안녕하십니까. 무탈 14회 여수 폭발 사고 대드존을 사수하라 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4일 오후 8시 50분 여수 국가산단 내 대림산업 폴리에틸렌 공장 저장조 사일로라고 그러죠. 사일로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현재까지 6명의 건설 플랜트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일과건강은 사고가 난 다음 날인 15일 현장으로 내려가서 노동조합과 현장 공정 전문가, 사고 현장 노동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번 사고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대림산업 측이 밝혀야 할 4가지 의문점을 중심으로 오늘 방송 내용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3월 15일 대림산업 측이 발표한 사고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다음 날인 15일 대림산업 측이 발표한 사고 내용 전문입니다. 고밀도 폴리에틸렌 중간 제품인 분말 상태, 일명 플러프를 저장하는 저장조, 사일로라 불리는 탱크 내부 검사를 위해 매너를 설치하고자 사일로 2층에서 보강판 용접 작업 중 내부 잔존한 화학물질 분진에 의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일로 내부는 질소와 공기로 충분히 청소하였고 가연성 가스의 잔존 여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없어 작업을 실시한 것이다. 문제가 없어 작업을 실시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현재까지 대림산업은 저장고, 사일로를 비우는 퍼지 작업, 정화한다라는 뜻이죠. 퍼지는 싹 비우는 퍼지 작업을 완벽하게 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남은 분진에 의해 어쩔 수 없는 폭발이 있었다는 식의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림산업은 제기되는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럼 대림산업이 밝혀야 할 4가지 의문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고의 문제점은 첫째로 건설 노동자들이 작업하기 전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을 모른 채 투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청인 대림산업이든 하청업체인 대원 플랜트든 어디서도 작업과 관련한 안내나 교육은 없었다고 합니다. 화기 작업, 특히 용접에 들어가면서 만일 탱크 내 폭발 위험 물질의 존재를 노동자들이 알았다면, 그리고 그 폭발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인지했다면 육안으로 확인된 분진을 보면서 어떤 누가 용접봉을 가져갈 수 있었겠습니까? 둘째로는 이번 폭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분진에 대한 클리닝, 물 세척 작업이죠. 클리닝 작업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분말 형태의 물질을 저장한 사일로를 청소할 때는 높은 수압을 이용한 세척 작업을 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건설 노동자들을 작업에 투입시킨 것은 불구덩이 속을 들어가라는 것과 같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자, 셋째로 현재 폭발 원인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잔존가스 존재 유무입니다. 현장 노동자들이 본 폭발 상황은 30m 사일로 2층에서 불꽃이 튀면서 1차 폭발 후 강력한 2차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대림산업 측은 잔존가스는 100% 퍼지되었고, 그러니까 100% 비었고 분진만으로 이 같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현장 노동자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잔존가스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고요. 분진에 의한 1차 폭발 후 가스로 옮겨 발화되면서 2차 폭발이 더욱 강력해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는 통상적인 탱크 퍼지 작업 절차를 확인해 보면 더욱 설득력을 갖습니다. 잔존가스에 대한 100% 퍼지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잔존가스 체크 시 데드존, 죽음의 지대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데드존에 대한 체크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데드존이라 하면 사일로 퍼지 시에 탱크 내 배출이 어려운 사각지대, 보통 상부의 모서리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작업 허가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퍼지가 완료되었다는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퍼지 완료는 측정한 체크 포인트를 확인하고 측정값이 0이 나오는 것으로 최종 확인됩니다. 대림산업은 체크 포인트와 측정값을 공개해야만 퍼지 100% 완료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림산업은 즉각 데드존 체크 유무와 그 측정값을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림산업이 데드존 체크를 하지 않은 채
작업 허가서를 발부하였다는 치명적인 과오가 입증되는 셈입니다. 만약 데드존 체크 미실시로 본 폭발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드존 체크 미실시로 본 폭발 상황을 현재 국가수와 경찰에서 정밀 분석 중인 폭발 원인을 데드존 체크 미실시를 전제로 구성해 보면 이번 폭발 사고를 분진에 의한 1차 폭발 이후에 상부에 남아있는 잔존가스로 인해 더욱 강력한 연쇄 2차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직후부터의 구호 대응 체계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상당 시간이 흐른 뒤에 구급 차량이 뒤늦게 도착하고 응급처치 또한 하청업체 직원, 사고 당사자들에게만 맡겨졌을 뿐 원청인 대림산업 측에서는 방관했다는 것은 대림산업의 응급대응 계획이 상당히 허술하거나 이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후 반드시 이 측면에 대한 상황조사가 진상조사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측과의 보상 합의로 고인의 발인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여수에서 들려오는 제보는 정말 분노를 자아나게 합니다. 대림산업이 자체 응급 대응 시스템이 없었고 여천 NCC 사업장이 대신하고 있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매뉴얼 마련 등 안전보건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하루 이틀 사고도 아닌데 벌써 몇 번째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갔는데 이번만은 제발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밀한 사고조사를 통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림산업의 양심적인 고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는데요. 진상조사단과 관련된 토론회가 있는데요. 이 구성되는 진상조사단은 노동자 유족을 대표하는 노동자 조사 요원 및 피해자 측이 추천하는 사고 전문가가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한 화학물질 관리 종합대책이 이번 기회에 만들어지길 간곡히 바랍니다. 오늘 무탈 14회 여수 폭발 사고 데드존을 사수하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노동자 건강과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국민 건강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일과 건강이 함께합니다.